세상 모든 일을 엄마의 마음으로 참견하는 엄마시대 신인규입니다. 신인규의 엄마시대가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는요, 요지경입니다. 혁신하자고 외치더니 때가 되니 철수해버린 남자,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외치더니 여전히 장을 지지지 않는 남자, 여전히 손가락이 있는 그 남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혁신위원장 내정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데요. 혁신의 출발선에서 마주한 건 전권이 아니라 불통, 그리고 그들만의 인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혁신이고 개혁이고 국민들의 힘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지럽고 얽혀있을수록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안을 뚫고 나와야 할 텐데요. 그리고 매번 똑같은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요지경 속에서 뚫고 과감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방송 보실 때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과 끝을 제시합니다. 신인규의 엄마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신개념 정치 수다 코너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시간입니다. 아침잠을 1시간 더 줄여야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방송인데요. 이 시간에는 정치 시사의 정상에 올라서 야호라고 하는 대신에 이렇게 외쳐주세요. 규야호라고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등산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두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지호 대변인, 허은하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허은하 위원님. 네. 아침잠을 어떻게 포기하고 나와주셨는데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호. 규야호. 네, 허은하입니다. 예. 자,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아침부터 텐션이 있는 방송이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구나. 새롭죠. 예, 새롭고 또 신인규 우리 그 진행자님, 변호사님, 대표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허은하 대표님, 전 의원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자,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하기 전에 우리 시우로운 루다 아빠님 슈퍼챗을 보내주셨다. 벌써부터 야, 부지런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남 출신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텐션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신인규의 엄마시대, 많은 분들 알아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모르는 분이 훨씬 많으십니다. 저희가 더 많이 알릴 생각인데, 오늘의 그 사전 토크는요, 이름을 규아호인데 규야호로 저희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좀 느낌 어떠십니까? 느낌이요? 네. 딱 들으셨을 때의 느낌. 갑자기...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별론가?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어려울 정도로. 우선은 이제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감동인 거죠.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리고 아까 우리 허은하 위원님께서 딱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를 찔렸다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은 성공한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니, 축하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솔직히 해주세요. 네, 무야홍 따라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따라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저 시사 평론계 유재성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한 겁니다. 대표님, 네. 심증에 있는 말을 마구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필터 없는 방송 네. 저희는 그냥 가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허은하 위원님 모셨으니까 브랜딩 컨설턴트로 또 유명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신인규의 엄마 시대.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프닝 멘트 하기 전까지는 예. 그 엄마 시대라는 게 이제 엄마 리더십.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잠시 그 또 후보로도 나갔었잖아요. 오. 그때 제가 엄마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역사가 있네요, 역사가. 네, 근데 엄마 시대라 그래서 너무 잘 잡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처럼 이야. 안아주고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늘 곁에 있는 그렇죠. 분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시작이 엄마처럼 참견하는이라는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거구나. 너무 다른 접근도 재밌는 것 같고요. 우선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예. 일관돼야 됩니다. 일관성. 일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예. 꾸준하게 신인규의 그 엄신, 야. 엄마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예. 양희은 씨가 아침에 그 무슨 시대 하시잖아요. 네. 여성시대. 여성 시대. 여성시대. 예, 여성시대. 라디오 유명한 네. 프로그램입니다. 여성시대. 예, 저희는 엄마 시대고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느낌 다릅니다. 저희는 엄마 시대입니다. 저희는. 아니, 난 처음에 진짜 그런 느낌일 줄 알았어. 그래서 목소리를 바꿔서 예.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예. 신인규. 뭐 양희은 씨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미지가 예. 비슷하게 얼핏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미지만. 예. 그래서 편안하게. 아니 그러니까 엄마 지세.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죠.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일관되게 예. 하시면은 분명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다. 허은하 위원님 일관되게 꾸준하게 한번 같이 가시죠. 예, 당황하셨습니다. 저희가 섭외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어제 첫방. 네. 저는 나름 어제 그래도 굉장히 좋았고 네. 또 많은 분들의 호평도 들었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어떤 평가를 좀 많이 받으셨나요? 뭐 혹시 어떤 악플보다 평가나? 더 나쁘다는 무플인가요? 아니 뭐 하루뿐이 안 지나서 어떤 평가를 하긴 좀 빠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침에 방송을 펑크 안 내고 출근했다. 야, 성실지호. 그리고 그렇죠. 어제는 차 타고 오면서 이상한 말을 막 하면서 이 아침부터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오늘은 예. 평온한 마음으로 와. 차가 안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뻥뻥 뚫립니다. 뻥뻥 뚫리니까 너무 이제 좋죠. 저희 집에서 고속도로에 예. 대부분 올림픽도로. 그러니까 멀리 오시니까 좀 뭔가 드라이브 하는 마음? 오. 야, 이런 장점이 있구나. 상쾌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딱 왔더니 뭐 말만 엄마 시대지 뭐 해주는 게 뭐 있나 했더니 사무실에 자두가 있는 거예요. 야, 먹음직스러워. 자두. 나눔이죠. 나눔. 그래서 보면서 신선한 자두. 나눔. 신인규가 안 잘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예, 너무 예리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엄마 시대 자두를 뭐 아침밥 대용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 되도록 빵꾸를 안 내고 예. 출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인규의 엄마 시대 가장 아침 일찍 정말 그 일출과 같은 방송이죠. 해 뜰 때 아침이라는 저희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녁 같아 지금. 텐션이 좀 높아서 텐션이 구독자가 졸리우시대요. 아이 졸려.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게 댓글로. 1시간 빨리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막 눈 뜨시면서 뭐야 이거 엄마 시대 이러고서 누르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의리 때문에 접속하는 것 같아요. 의리로. 졸려도 내가 예. 신인규와 김지호를 한번 살려줘야겠다. 그렇지. 그렇죠. 일주일 만에 정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절박 일주일 만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 일관돼야 됩니다. 성과주의니까요. 열심히 일단 해보도록. 오마이 TV는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모였는데 정말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제 참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의 마지막 구원 투수이자 혁신의 전도사죠. 네. 혁신 많이 외치고 다니셨던 분인데 혁신위원장직을 맡은 지 닷새 만에 그리고 어제는 혁신위가 출범한 지 딱 8분 만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자, 어제 이 뉴스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우리 허은하 위원님께서 보실 때 참 국민의힘의 이런 무혁신, 불혁신 상황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뉴스는 왜 뉴스를 저는 요즘 많이 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얘기 나오면 뉴스를 보기가 싫어지는 게 있어요. 좀 그렇죠. 예. 아무래도 부끄럽고 제가 거기에 있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히 재선 이상은 거의 다 저랑 같이 21대 그렇죠. 때 일을 해왔던 사람인 해왔던 다 아시는 때문에, 분들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왜 저러는지가 웬만하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있으면서 성향 분석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내부자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자니까 예. 아 지금 이런 상황인가 보구나. 저 사람의 속 마음은 이렇겠구나. 아하. 뭐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예. 좀 답답하죠. 그리고 예. 내년 26년도 선거 전까지 뭔가에 그 개선과 혁신이 있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원래 뭐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고 그 안철수 의원도 좀 생각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장을 받아서 예. 좀 뭔가를 좀 해보고자 했었는데 분명히 뒤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겁니다. 다 있었을 것이다. 예, 다 있었을 잘 아시니까. 겁니다. 예. 그 뭐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우리 허은하 위원님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보수계의 내시경입니다. 그리고 보수계의 MRI, CT죠, CT. 괜찮다. 예. 당연 다 아셔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우리 허은하 위원님 못 속이는데 표정이 왜 그러시죠? 드립이 별로였나요? 아니 나는 근데 허은하 대표님 좋아요. 예. 그 말씀하시는 그런 톤이나 이런 게 이제 정치적 풍파가 있을 때도 전혀 안 흔들리시고 그렇죠.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하셔서 나 저건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무슨 여기 학교예요? 뭐 자꾸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칭찬하면 안 되냐?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당에 어렵게 드립을 연구를 해서 하나라도 더 생산을 하셔야 될 우리 입장에서. 당에 어렵게 모셨는데 말이라도 우리 그렇죠. 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각자 고생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는데 좀 이렇게 덕담이라도 드리고 뭐 인재신데 잘 모셔야지. 김지호 대변인님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네. 그만 배우시고 드립을 생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배움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학교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제 칭찬하다가 난 그 기대하고 좀 귀 쫑긋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각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각자 근데 얘기를. 예,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안철수 얘기하는 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기에는 그냥 전형적인 국민의힘에서 왕따였어요. 그 상임위원장도 안 시켜줘. 그래서 화나가지고 막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때. 왜 나만 안 시켜주냐고. 왜 자리 안 주냐. 그렇죠. 아니 근데 3선 이상은 다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철저히 왕따 당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요 그 옆에 의원들이 하나도 안 서줘요. 그래갖고 지방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을 옆에 세워갖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모를 줄 알았나 봐. 나는 저 사람 아는데. 다 알고. 그러니까 그 철저히 왕따야. 근데 이분이 지난 그 계엄시국부터 탄핵시국 어렵게 이미지를 쌓은 거야. 그냥 내가 계엄도 반대하고 탄핵도 찬성하고 막 혼자 막 서 있고 그랬잖아. 그 민심을 얻어보려고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막 출마하면서 어렵사이 조금 이렇게 인기를 빌드업을 했는데 요걸 보고 친윤들이 야 저걸 또 좀 이용해 먹어야겠다. 친윤들이 원래 친윤들이 혁신위원회를 지금 띄우면 안 돼요. 지금 송원석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뭐 당대표입니까 뭡니까? 그쵸. 그냥 비대위원장으로서 전당대회 열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냥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있는 듯 없는 듯 무색무취하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 당대표가 들어서서 혁신위원회를 꾸리면 그냥 인적 쇄신으로 확 딱 쓸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을 빼려고 혁신위원장을 했는데 그 먹잇감이 바로 안철수였다.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한번 인적 쇄신 한번 해봐. 동산 이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뭐 반발이 있으니까 딱 2명만 날리자. 뭐 권성동, 권영세. 쌍권을 날리자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상한 짓을 했잖아. 아니 희대에 무슨 후보 교체 이런 거 했잖아. 한덕수 교체.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짓 했으니까 요 두 사람이라도 좀 제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한번 가자. 그랬더니 뭐 송원석이 이런 제안 거절하고 비대위원 발표하니까 그날 내가 바지 사장이면서 바지를 찢었죠. 찢어버렸지. 그래서 어제 그 저기 뭐야
기자회견을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야 분노가 느껴졌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요만큼 모아놓은 걸 요걸 이용해 그렇죠. 먹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죠. 분노의 기자회견을 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김지호 대변인의 분석은 표면적, 언론에 보도된 거를 기초로 한 외면적인 외관적인 진단이라면 내시경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CT 한번 봐야죠. 예, 허은하 위원님께서 그래도 요 지금 표면적인 뭐 친윤들과의 그런 관계성만 있을까? 아니 안철수 의원 또 잘 아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우선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성실하세요? 네, 성실하신 것 같고 기존에 우리 인수위 비슷한 거 할 때 인수위원장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 출신. 그때도 다들 진짜 열심히는 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혁신위원장도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친윤들은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상징성을 가지고 이미지 파리를 좀 시켜보고 싶었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나 진짜 우리 당을 혁신시켜보자 라고 하면서 상당히 진지하게 접근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트러블이 난 거죠. 진짜 자르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받았을 때 내가 당대표를 하는 것보다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추후에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그것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이만큼 쌓아놨던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요만큼 쌓아놨던 좋은 대중들에게 받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그래서 이제 동상이몽이 맞는 거죠. 나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느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변한 것 같아요. 열심히 거죠?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한 일주일은 끌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는 8분 만에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내가 산다라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 학습 능력도 조금 느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정보가 또 입력이 되다 보니까 기존 같으면 아마 그렇게 빠르게 그만둔다고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 차이도 굉장히 좀 유의미해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안철수 의원 주변에는 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안철수 의원도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챙기지 못하는 게 이준석과는 달라요. 그냥 좀 표현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합당을 할 때도 비례대표와 자기 사람들은 챙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 부족. 소통 부족과 표현을 좀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사람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제 이름은 기억은 하시던데, 근데 사람 이름 기억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반 정치인, 다선의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다르다는 거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아침 일찍 1000분 이상 와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빠르게 또 일어나 주셨는데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더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 8분 만에 걷어차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도전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안철수 그리고 이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아져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지금 기준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뭔가 좀 나올 듯한 그러한 메시지를 던졌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굉장히 설왕설래합니다. 뭐 조경태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동훈 후보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안철수 후보 나온다고 하고 나경원 후보도 나경원 후보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친윤들은 장동혁 전 사무총장을 조금 미는 것 같아요. 뭐 김대식 의원이 뭐 김문수, 한동훈 안 나왔으면 좋겠다. 좀 젊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대부분은 장동혁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제일 화제가 되는 것은 한동훈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한동훈 전 대표 자체가 뭐 이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 참지를 못합니다. 정치 인문학위에 모든 큰 선거는 다 나왔어.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오는 게 맞아.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국민의힘이 정말 위기잖아요. 예. 정말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당과 이 보수 세력을 지켜야 할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예.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노선 투쟁을 해서 떨어져도 그 밑거름이 돼서 당을 개혁하는 그 목소리라도 내야지. 아하. 여기서 눈치 보고 여기 뭐 지금 나가면 뭐 저기 뭐야 지방선거도 지고 뭐 그러면 나 폐기 처분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잔머리를 돌리면 일단 보수 세력으로부터는 지도자 취급을 못 앞으로 받는다.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위기일 때 나서는 게 진정한 지도자다. 근데 지도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니 내 얘기를 들으면 예. 너무 재밌어. 한동훈이 잘 될 것이고 내 얘기를 못 들으면 말 잘 안 듣잖아요. 안철수의 길을 가는 거지. 그렇죠. 안철수의 길 갈 수도 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예전 참모였잖아요. 참모 역시. 이재명의 길을 갈 것이냐, 그렇죠. 안철수의 길을 갈 것이냐. 그럼 둘이 예. 뭐 두 가지 길을 본인이 선택해야죠. 선택해야 된다. 그럼요. 우리 허은하 위원님 보실 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다 뻔한 결과긴 한데 그래도 뻔한 결과가 뭐 누가 김문수가 된다고? 뭐 김문수 후보가 된다는 여론이 너무 많고 또 되면 뭐 당은 뭐 더 어려워질 건 뭐 상수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희망은 좀 안 없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 전 대표.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예.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존에 같이 있던 저랑 같이 있던 당에서 한 분이 가셨는데 그분도 이제 당 대표 선거에 나가고 싶어 하셔요. 예, 근데 그 부분을 그 측에서 상당히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보내기보다는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는 계셨다. 갖고는 있었는데 지금 주변에서 만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른팔 측근인 예. 조경태 의원이 내가 나가겠다를 좀 한 게 아닐까. 뭐 대리 출마 비슷하게. 예, 대리 출마. 아하. 근데 그 대리 출마는 찬성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나에 대한 대리는 없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예, 그게 뭐 어떨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리 출마 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떨어질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나와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근데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뒤에서 후원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지원하는 모습으로 조경태 의원이 나오는 그림이 제일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나경원 의원이나 여러분이 또 나경원 의원도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또 나오겠네요. 나경원 의원도 같이 나와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쩜 또 김문수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싸우면 흩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 룰 자체가 워낙 당심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점수 못 땄어요? 아니 룰 자체가 나경원 후보가 룰이 이제 당심이 8, 민심이 2로 이제 당직 선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건 그래서 맞고. 나경원 후보가 나경원 의원님이 로텐도울에서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그 농성했죠, 농성. 노력했잖아요. 아직 당신 못 얻었군요. 뭐 얻은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앞이 안 보이는 전당대회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뭐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참 어제 너무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8분 만에 혁신위원장을 사퇴를 했는데 친 한동훈계는 그런 안철수 의원을 비난하고 있고요. 한동훈계 잘 보셔야 됩니다. 되게 복잡한데 재밌어요. 이준석 의원이라고 바깥에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또 안철수 화이팅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최근에 제가 이준석에 관심이 없어서. 왜 사각지대로 방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또 더러운 생각이 나니까 솔직히 뭐 저희 집에서 이준석 얘기하면요 또 큰일 나죠. 가족들한테 혼나고 정말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생방송 출연을 못 하다 보니까 SNS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금 가라앉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또 지방선거에 어떤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고 특유의 훈수 정치를 하면서 좀 재기의 발표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은 뭐 그러면 어디
뭐 좀 봉사단체 가서 봉사라도 좀 하고 뭔가 좀 처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먼저 참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여. 그렇죠. 참여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은근슬쩍 정치에 다시 이렇게 복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준석을 비평하기보다는 이준석을 출연하는 방송국에 정말 항의를 해야 됩니다. 저런 자식은 절대로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절대로 방송에 내보내면 안 된다. 아니, 이거는 생방송은 안 돼요. 이거는 정치 이전에 우리가 또다시 그런 사태를 제가 당하면 정말 제가 이 대한민국에 분노할 것 같아. 이 방송. 저 입원할 것 같아.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진짜. 방송통신회를 비롯해서 방통위 뭐 하는 거야 방통위는. 진짜 막 유튜브에도 이런 사람은 다시 출연시키면 아니 무슨 말을 할지 생방은 모르잖아. 안 된다니까. 생방은 절대 안 돼. 녹방은 모르겠어요. 생방은 안 돼. 안 돼. 얼굴만 봐도 더러운 생각이 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어떤 비평 이런 걸 떠나서 방송계에서는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허은하 대표님은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친한계들은 안철수 의원을 또 비난하고 있고 이준석 의원 쪽은 또 응원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김지호 대변인 얘기가 너무 시원했다. 시원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 안철수 후보 이제 후보가 되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요즘에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싸웠잖아요. 많이 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기자들을 만나서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에 이제 기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주변 참모,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참모들이 그 SNS에 대한 거 그리고 다른 방송 활동에 대한 그 자중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 위주로 돌고 그리고 당내 지금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또 싸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섞은 것은 뭔가에 지금 기류가 있다. 지금 이준석 물밑에서 의원이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무언가를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섞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 내에서 힘을 받을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을 지원하고 그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요 라는 메시지를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손잡자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과거에는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든지 말든지 지금은 또 권력을 함께 나누자 뭐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같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같이 할 사람들은 좀 뻔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넘어올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이미지상 어차피 탄핵 반대했던 것도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게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동훈계는 이 혁신위원장을 받았을 때 본인들의 전략이 딱 서가지고 이제 플랜을 잡아놨는데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꾸게 되면 완전 다 틀어지는 거죠. 원망스럽죠. 원망스럽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딱 어제의 그 상황을 놓고도 너무 이제 그 개파들마다 이게 좀 생각들이 좀 달라서 자기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이 잘 되고 국민들이 얼마나 이 보수라는 정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어서 진짜 혁신하고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의원의 그런 행태 내가 뭐 이렇게 조금 멘트 해주면은 안철수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 사람이 그 인간사에 대해서 통찰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게 없습니까? 이미 이준석이라는 정치 세력은 허은하 대표나 김용남 의원한테 본인이 한 짓이 있잖아. 본인 내가 허은하 의원 왜 좋아하냐면요. 의리 있어서 좋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어디 기자회견도 못 잡을 때가 있었어. 소통간에. 그때 어떤 사람이 기자회견장 잡아줘?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허은하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잡아주고 항상 잡아주죠. 항상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어 그 강경 보수들 구구 보수들 엄청 십자포화를 당하잖아요. 봤거든.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배신하고 야 나는 진짜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이 의리가 있냐 없냐, 저 사람하고 같이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돼?
그렇게 배은만덕한 사람한테 누가 갑니까? 그렇게 배은만덕한 사람한테 간 사람 똑같아. 배은망덕한 사람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모인다. 유유상종.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사망했는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 요즘에 또 술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 허은하는 의리 없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말이 돼. 허은한 의리가 없고 권력력이 높아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다. 내가 대통령 선거로 자기랑 싸울 생각이 있었다라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진짜 반성은 일도 없고 반성이 일도 없다. 없고 주변 사람을 모두 다 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준석 의원 스타일인데 우리 또 안철수 의원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같은 배웅만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따뜻하게 다가오고 그래 정치라는 것은 언제든 협치하고 이젠 좀 안아줘야지라는 건데 그것도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아니 그러니까 소뚜껑이 뜨겁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만져봐야 이게 뜨겁구나 이걸 아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그럴 수도 소뚜껑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푸라기. 그러니까 그런 폐륜적인 망언을 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볼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아무리 말려도 말 안 듣습니다. 본인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는 안철수 의원 이야기 잠깐 해봤고요. 저희가 근데 이 얘기는 또 우리 허나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준석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 60만 4천 명을 넘겼습니다. 역대 2위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아직 국회에서는 윤리특위도 만들지 않은 상황이고 아마 정치권에서는 저는 왜 고민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허은하 위원님 말씀 먼저 들을까요? 저는 우선 침묵은 방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라는 핑계를 대는데 그건 핑계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60만 4천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청원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의원의 문제를 좀 덮어주고 외면하면 그 자체가 국회 윤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품격이 얼마나 떨어졌고 다시 우리가 좀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품격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피해자잖아요, 사실은. 피해를 그렇죠. 봤으니까. 이제 제가 품격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의원들이 그나마 좀 신경을 쓸 것 같아서 국회 의원으로서의 본인들의 모습도 생각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은 진짜 상처받았고 얼마나 화가 사실 그거 신청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현장 가서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니까 좀 국민의 눈을 마주보는 좀 국회라면은 바로 지금 특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잘못을 안 한다. 대부분 사람 반성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건 할 테면 해봐. 아무리 구성해서 절차를 밟아도 제명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계속 잘못해도 된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더 막 하겠다는 더 거잖아요. 막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반성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의원 자체가. 그래도 구성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국회답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5시간 만에 5만 명이 이렇게 동의를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국민들 지금 뭐 TV도 안 보고 집에서 이준석 의원 얘기하면은 화내신다고 하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저도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들의 상처를 또 보다듬어 주는 것이 국회라고 생각하니까 얼른 특위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김지호 대변인 아까 뭐 방송사에다가도 좀 항의도 하고 만약에 쓴다고 하면 뭐 생방송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준석 의원의 지금 마음속이나 그 주변 여론을 보면 제명할 테면 해봐. 맞아요. 하면 나 YS 되는 거야. 나 제명하면 그거가 제일 재밌어요. 나 더 떠 오히려 해줘.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한동훈 전 장관이 국회에서 거의 망나니 수준의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 난다라는 얘기를 국회에 와서 하지를 않나. 오히려 탄핵해줘. 나 뜨게. 약간 그게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도 갖고 있는 그 인식의 기저가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탄핵이든 제명이든 해봐. 나 역풍 불어서 더 정치적 이익을 볼게. 이거는 정상적으로는 정말 해석할 수가 없는 정말 빌런적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셔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윤상현 의원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일맥상통하냐면은 윤상현 의원이 그랬죠. 예. 우리가 지금 아무리 비난받아도 맞아. 대중은 뭐 1년만 지나면 다 까먹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냥 신경 쓰지 마. 예. 지금은 그냥 이대로 해야 돼. 탄핵 반대해야 돼.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전 의원도 이렇게 생각하죠. 대중이 1년만 지나면 이러한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 다 잊을 것이다. 그런데 좋은 관심만 인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관심, 비난도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비호감도는 내가 뭐 봉사하고 연기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면은 네. 선거 때 인지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비호감도만 낮추면 예.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고 솔직히 막 보수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에 있잖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먹을 수 없는 나물이죠. 먹을 수가 없는 나물. 김문수 훌라후프의 콧거리, 그다음에 예. 한동훈 이 돌돌이 예. 뭐 이건데 자기가 보기에는 뭐 저런 그냥 돌돌이야 훌라후프인데 내가 저 사람 못 이겨? 예. 안철수는 그냥 가지고 노는 거지. 안철수는 이리 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 아마 본인의 인지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계산적이고 전략적으로 그 말을 던졌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YS급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네. 지금 지적인 거고 우리 헌화 의원님 예, 말씀하시죠. 우리 지금 이 오마이뉴스 써 있는 것 같은 이 백드롭 있지 않습니까? 예. 개혁신당의 백드롭을 뭘 해놨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 얼굴과 이준석 의원의 얼굴을 같이 놓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쓴 백드롭을 예. 달아놓고 그 회의를 하더라고요. 본인 자체가 어둠인데 무슨 지금 새벽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명시키려면 시켜봐. 나도 그 급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차이는 예, 국민들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분은 진짜 투쟁을 하셨던 그렇죠. 거고. 독재랑 싸운 분이고. 그런 이제 투쟁한 사람과 자기를 그렇죠. 비교하면서 똑같은 성상에 똑같은 크기 얼굴 크기로 예. 본인이 투쟁하고 있는 사람처럼 민주당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YS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싸운 거고 자기가 피해를 감수하고 이준석 의원은 반대로 국민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한 사람이 어떻게 갔습니까? 와 저는 진짜 그 최고위원 회의 하는 거 보고 얘들이 진짜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개혁하고 혁신한다고 하다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역시 우리 개혁신당의 내시경입니다. 다 지금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거 보셨어요? 그거 들어? 아니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맞아 안 보셨어. 내시경이에요. 내부를 안 보시니까 한참 저도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위로드려요. 근데 지금 댓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정말 강한 비판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고 국민들께서 윤상현 의원식으로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됐다라는 그렇죠.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 규야호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서 저희 잠깐 쉬어가는 코너 AI 만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엄마시대의 자랑이죠. AI와 함께 가는 방송입니다. 예, AI가 제작한 신인규 엄마시대 만평. 지금 7월 9일이라는 저건 아마 주황색이긴 한데 무슨 그 어디 학교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예, 7월 9일에 아마 영장 실질 심사를 뜻하는 날짜 같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풍선이 있는데 저기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를 한번 두 분이 좀 상상을 해주시고 우리 지금 신인규 엄마시대 구독자분들 동접자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어떤 말이 들어갈지를 좀 상상으로 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되신 분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 김지효 대변인님. 저는 뭐 취지가 오빠가 들어가야 내가 산다. 오빠가 들어가야 내가 살아. 내가 이제 한 명이라도 밖에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아마 구속을 촉구하지 않을까. 구속을 촉구.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의 구속을 그럼요.
촉구한다. 그럼요. 그런 그래도 가족인데. 예, 둘 중에 하나만 가자. 다 들어갈 수는 없고 대표에서 오빠가 대표에서 들어가라. 이런 뭔가 좀 좋습니다.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허은하 위원님도 한번 말풍선 채워주시죠. 저는 나가봐. 그 예전 영상 아시죠? 해외에서 그 영상 나가봐 이렇게 하셨잖아요. 외교에서 외교 무대에서. 근데 의도는 지금 김지호 대변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비슷하게. 나가야 내가 산다. 본인의 생존 욕구. 자, 지금 뭐 우리 아따님께서는 먼저가 있어라고 해주셨고요. YN님께서는 고무호수로 때려 맞기 전에 짐 싸라고 해주셨고. 저는 뭐 그런 것도 생각나네요. 오빠 술 뺐어? 이렇게 저 안에 술을 넣었을 수도 있어가지고 가방을 검사하는 전 그런 장면으로도 보여가지고 예, 오빠 술 뺐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 자, 허보연님이 소개해 주시죠. 넌 국립호텔, 난 르네상스 호텔. 르네상스 호텔 없어졌네. 예, 호텔 이름이 또 나오네요. 호텔. 자, 아무튼 저희가 AI를 통해서 만들어본 엄마시대 만평인데 오늘은 뭐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많은 의견 또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도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주제를 바꿔서요. 민주당에서 저분도 트라우마야. 저분 얼굴만 봐도 네,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화가 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침부터 저희가 화를 돋궈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분의 얼굴들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저희가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다뤄봤고요.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님은 신인규의 엄마 시대에 축하드립니다. 새벽 시장에 권자를 차지할 수 있기를 이라면서 응원의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진짜 다들 대단하시다.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저희 오마이TV 구독자분들 저희가 249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다 목표치에 왔으니까요. 예,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희 방송하는 중간에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당에서 검찰 조작 기소 TF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듯한데요. TF 출범을 통해서 민주당이 가장 먼저 규명하려고 하는 사안은 무엇인지 민주당의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소개해 주시는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 지금 학교 아니거든요. 자꾸 배우고 계셔요 지금. 아니 이게 여기 지금 3학년 2반 아니거든요. 아니 이게 뭐 대본을 보고 계셔. 아침에 일찍만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이제 브리핑까지 시키고 소식을 좀 전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5개 재판에 걸려 있잖아요. 기소도 많이 당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선배님 후배님들이 재판도 받으시고 지금 구속된 분도 계신데 검찰이 증거나 증언을 조작해서 사건을 만든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북 송금 사건도 경기도랑 아무 상관이 없어. 쌍방울이 알아서 뭐 자기네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지 북한이랑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쌍방울이 행한 대북 송금 사건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뭔가 경기도와 일이 있느냐. 그 실체는 뭐냐면은 북한을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만 수사를 해도 어떻게 증언을 조작했고 증거를 조작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고발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특검도 좋고 공수처도 좋고 좀 수사를 해서 실체를 밝혔으면 좋겠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저희 전혀 모르는 얘기거든요. 하천대유가 뭔지. 근데 그것을 정영학 변호사 등의 어떠한 그런 자료들 뭐 분양가라든지 분양 뭐 토지 가격 등을 조작해가지고 뭔가 뻥튀기해서 증언들을 조작해서 억지 기소한 그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도 많이 고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사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해서 검사들이 증언과 증거를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밝혀야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검찰 조작 기소 TF 우리 허은하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얘기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지금 검찰의 선택적 기소냐 아니면 정치적 표적 수사냐 이 부분을 지금 더 확실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워낙에 선택적 기소를 많이 하고 또 조작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정답 같아요. 이제는 밝혀야 된다. 아하. 사실 저는 기존의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한다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 국힘하고. 그때 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저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근데 보니까 제가 직접 나름 약간 당해본 겁니다. 그 개혁신당에서 쫓겨날 때 저도 고발 고소를 했었어요. 검찰이 그러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인 부분들을 제가 고소 고발도 해보고 검찰에도 가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수사로 가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 판사의 판단도 당의 일은 자율성에 맡긴다 해서 분명 문제가 있는 것도 그것을 그냥 문제가 없음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진짜 제가 꼼꼼히 그다음 공부를 서로 안 해. 내가 보니까 국힘도 민주당도 어쩌면 서로 공부를 안 해서 서로의 상황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지지 선언을 하기 전에 기존 이재명 후보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봤더니 억울한 지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힘이 있는 권력자가 됐기 때문에 권력자의 줄을 서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짜로 검찰의 선택적 기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표적 수사였는지는 밝히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TF에는 힘을 좀 민주당에서 힘을 좀 많이 실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반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힘 계열들의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반정치의 한 축이 검찰 권력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 축이 언론 권력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그 피해를 보신 거고 뭐 허은하 위원님이나 뭐 저도 뭐 그 비스무리한 이제 그 경험을 이제 공유하면서 또 더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런 사례들이 이제 쌓이니까 더 많은 공감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그 어려운 또 그 과정마다 또 함께 많이 하셨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마음이 좀 드실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뭐 검찰하고 이렇게 상대할 일이 없잖아요. 뭐 많이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잘 공감을 못 하세요. 뭐 21세기에 설마 국가 공무원이 그냥 증거과 증언을 생날조해가지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당하기 전에는 그냥 정치권 일부 사람들만 겪는 그냥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횡포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검찰이라는 그 집단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람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을 정도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왜 심적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제 김용 부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 이제 면회도 가고 뭐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비록 감옥에 계시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티시기를 굉장히 기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마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김용 부원장과 이하영 부지사 물론 뭐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밝히자는 거예요. 수사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고발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해보면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실체적인 진실이
파헤칠 때까지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가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실은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덮어주는 것도 하나의 검찰의 조작의 한 방식이고 맞아요.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련된 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검찰권을 써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또 이렇게 다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양가적인 수법들이 그동안 이 검찰에서 벌어졌던 일들이고 저는 이게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사실 언론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언론도 써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 하나를 정말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3인성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써줘야 되는 내용인데 또 안 써버려요. 덮어버리거든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어떻게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다 뛰어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네. 언론이 그 창이 돼야 되는데 창에 성에가 끼어 있거나 어떨 때는 오물이 묻어 있어가지고 렌즈가 깨끗하지 않다면 여기서 오는 그 왜곡과 굴절은 너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요. 네, 허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이 그랬어. 결과가 네. 그렇게 나왔대. 네. 그리고 TV에서 그렇게 말했어.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 네. 그러면 대중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직접 경험해본 입장에서 보면 개혁신당에서 쫓겨나는 게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어허. 그리고 저는 엄청난 투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만나는 분들은 근데 왜 싸운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야. 말씀대로 뉴스가 정말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피커 파워가 큰 사람이 말하면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 둔갑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기소해서 뭐 털었어, 잘못했으니까 압수수색했겠지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뉴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정치 검찰들 지금은 살짝 조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또한 가만히 우리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김민석 총리 그 청문회 했을 때 그때도 고발 사건 접수되자마자 하루 만에 수사 그 부서 그 배당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반항심, 어떠한 모습들을 그걸로 보여주려고 했나, 힘을 보여주려고 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대중들 입장에서는 법이 그랬대, 언론에서 그랬대, 특히 검찰에서 그랬대. 특히 우리는 되게 높이 보잖아요, 일반 대중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엘리트 집단의 특히 정치적 집단의 그 기득권들은 개나 소나 돼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속아가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이렇게 오마이뉴스라던가 다른 곳에서 그런 뉴미디어들이 새롭게 다 접근하고 있죠. 물론 극단에 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 그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 저는 허나 대표님 방송 뭐 이제 처음 하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개혁신당에서 당 대표 하시는 과정도 봤고 이제 물러나시는 모습도 봤는데 상대방 측이 허나 대표를 끌어내릴 때 쓰는 그런 사유들은 모든 정당이 당 대표들이 하는 일이야. 일상적인 당 대표가 한 걸 가지고 뭐 사유화했다, 뭐했다 그렇게 안 한 당 대표였으면 나와보라 그래. 제가 봤을 땐 모든 정당의 당대표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허은하가 잘못했다 뭐 이런 가지가지 이유를 들어서 끌어내리더라고요. 두 번째,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방송계 패널이라는 사람이 힘의 논리로 그런데 뭐 결국은 허은하 대표가 물러나야죠. 이 당의 오너는 이준석 아닙니까? 그니까. 그따위 비겁한 말을 카르텔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뭐 남의 당 얘기라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정치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허은하 대표님이 저 같으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침착하게 단호하게 품격 있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 억울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 카르텔도 문제지만 내가 보니까 이 방송계 패널 카르텔도 아주 저질이더라. 동의합니다. 그것을 좀 깨부시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아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옳은 것을 옳다 그래야지. 그렇죠. 정상적으로 당대표 활동했다고 그걸 끌어내리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당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당은 이준석 당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걸 인정해.
두 분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머. 이제 좀 합이 맞아가는데 오늘 합이 이제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연장은 좀 어렵고 저희 뭐 코인 노래방 아닙니다. 연장하고 싶다고 지금 안 되는 거 아니고요. 다음 기회에 우리 허은하 위원님은 또 모시고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만 마무리 말씀 한 번만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저희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저희의 이런 수다를 웃으면서 들어주신 여러분이 진짜 찐 국민이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구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침에 즐거우셨죠? 저도 여기서 또 힐링을 하고 가네요. 아주 행복한 방송 엄마시대, 신인규의 엄마시대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규야호의 허은하, 김지호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